안녕하세요. 수학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42쪽부터 143쪽이고요. 탐구 수학 시간입니다. 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볼까요? 인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서 그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활동입니다. 원래라면 여러분이 모든 친구들과 교실에 있는 여러가지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의 둘레와 넓이를 탐구하는 건데요. 자, 그거는 지금 아직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스스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서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둘레와 넓이를 구하고 싶은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주변을 살펴보면 사각형은 정말 많죠, 그죠? 여러분들 신발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등등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물건들은 여러분들 방에 있을 수도 있고, 거실에 있을 수도 있고, 네,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사각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6단원에 있었던 다양한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식들을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다각형의 둘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등이 있을 때 이것들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나요? 네,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죠. 한 변의 길이에다가 정삼각형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곱하기 3을 하면 되고요. 정사각형은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죠? 한 변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그래서 식은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것이 직사각형의 둘레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자, 여기는 가로고요. 여기는 세로죠.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나요? 가로가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하나, 가로 둘. 그 다음에 가로 하나, 세로 둘. 그래서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2를 해주고 세로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이 네 개를 가로, 세로 네 개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 가로 더하기 세로를 가로 치고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각각 가로 두 개와 세로 두 개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식을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둘레 기억나시나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편,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그 다음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똑같은 것이 두 개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변의 길이를 더하기 해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직사각형의 가로 더하기 세로랑 거의 똑같죠. 그죠? 용어만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름모의 둘레를 한번 볼까요?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배웠었던 것들이니까 한 번씩 기억을 떠올린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이거죠, 그죠? 이것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1제곱cm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단위 넓이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할 때 단위가 되는 넓이라고 해서 단위 넓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을 배웠죠.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5cm고 여기가 3cm면 cm면 단위 넓이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세어봤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가로에는 5개가 들어가고 세로에는 3개가 들어가네요. 그죠? 5개씩 3개가 있으니까 5 곱하기 3을 하면 되네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하는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네, 1제곱센티미터보다 좀 더 큰 넓이의 단위가 필요했었죠. 예를 들어서 복도의 넓이를 구할 때 등을 위해서 1제곱미터라는 넓이의 단위를 배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했죠. 다음, 이거보다 좀 더 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땅의 넓이죠. 이걸 위해서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단위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배웠습니다. 넓이 단위끼리 간의 그 단위도 기억나시나요?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였죠? 여기가 100cm고 여기가 100cm니까 곱하면 10,0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였나요? 몇 제곱미터? 자, 1km는 1000m죠, 그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10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위 넓이 단위끼리의 관계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여기 또 그게 있네요. 오타가 있네요. 평행사변형의 둘레가 아니고요. 여기는 넓이입니다.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 기억나시나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은, 자, 우선 평행사변형의 용어부터 알아봐야 되죠, 그죠? 자, 여기에 이게 밑변이고요. 한 밑변에서 다른 밑변으로 수직으로 내린 이것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삼각형도 용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밑변이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변에 그은 수직임선을 이것을 높이라고 했죠. 그죠?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평행사변형 구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마지막에 나누기만 해줬던 거. 또는 이런 삼각형에서 여기 높이의 반을 딱 잘라서 여기 이게 반이죠. 그죠? 이것을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붙이고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했던 거. 그랬더니 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 식은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름모의 넓이 기억나시나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수직이 되죠. 그죠? 수직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마름모를 위에 있는 마름모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면 뭐가 되나요?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죠? 또는 여기 있는 삼각형을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을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유도를 해봤더니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을 곱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사다리꼴은 이런 형태로 생겼었죠. 자, 이게 아랫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윗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린 선. 자, 이게 높이라고 했죠. 높이. 자, 이 높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있었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면 이 전체 모양이 뭐가 되나요?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죠?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자, 여기는 윗변의 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랫변이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아랫변, 밑변이 뭐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해서 나누기 2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방에 있는 또는 거실에 있는 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교과서에다가
적어보시면 예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발장의 둘레와 넓이를 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둘레는 가로 8, 세로 1.5cm, 1.5m, 넓이는 가로 8, 세로 1.5m. 맞죠? 더해서 둘레는 더해서 넓이는 곱해서 됐나요? 그래서 둘레를 대략 어림해 보면 가로가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죠. 그죠? 그래서 가로 2개, 세로 2개 더하면 대략 한 20m 될 것 같고,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8 더하기 1.5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했더니 19m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넓이를 대략 어림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죠. 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8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1.5를 2m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2m로 생각하면 넓이는 16제곱미터가 될 것 같고,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 8 곱하기 1.5를 해보면 12제곱미터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143쪽에다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143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5학년 1학기 수학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